여성의 신체는 동전을 넣으면 원하는 물건이 툭 하고 떨어지는 자동 판매기가 아닙니다. 수많은 남성분이 여전히 이 자판기 이론에 갇혀 정해진 버튼 몇 개를 순서대로 누르면 상대방이 자동으로 흥분 모드로 전환될 것이라 착각합니다. 의학적으로 그리고 신경생리학적으로 단언컨대 이것은 인간의 몸을 모독하는 가장 무지한 발상입니다. 여성의 성반응 시스템은 단순한 기계적 인과관계가 아니라 수십억 개의 뉴런과 신경 전달 물질, 그리고 내분 비계가 복잡하게 얽혀서 만들어내는 거대한 오케스트라와 같습니다. 당신이 그동안 시도했던 정석이라 불리는 애무들이 왜 그녀에게는 지루한 의무 방어전이었는지, 혹은 고통스러운 인내의 시간이었는지 궁금하다면 오늘 이 강의가 당신의 뇌 구조를 송두리째 바꿔놓을 것입니다. 반갑습니다. 뇌신경과학과 임상성 심리학을 접목하여 관계의 해법을 제시하는 신경과 전문의 한지윤입니다. 오늘은 뻔한 스킬이나 감성적인 조언 따위는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철저하게 해부학적 현미경을 들이대고 왜 특정 부위가 특정 방식에 반응하는지 그 이면에 숨겨진 신경학적 메커니즘을 파헤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파트너의 몸이 보내는 진짜 신호를 해석하고 그녀의 뇌 깊은 곳 편도체까지 안도감과 쾌락을 동시에 전달하고 싶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이 지식은 단순한 테크닉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고 치유하는 의학적 솔루션이 될 것입니다. 가장 먼저 교정해야 할 치명적인 오류는 바로 전이를 대하는 산업적 태도입니다. 많은 남성이 마치 공장의 품질 관리자가 제품을 검수하듯 여성의 몸을 다룹니다. 1단계 상체 스캔, 2단계 하체, 습도 점검, 3단계 가동 시작. 이 빠르고 효율적인 프로세스는 공장에서는 유효할지 몰라도 침대 위에서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합니다. 당신이 빨리 끝내고 본론으로 들어가야지 라는 목적 지향적인 생각으로 손을 뻗는 순간 여성의 전두엽 피질은 그 미세한 조급함을 즉각적으로 감지합니다. 이때 여성의 뇌에서는 이완을 담당하는 부교감, 신경 대신 긴장과 방어를 담당하는 교감, 신경계가 활성화됩니다. 코르티솔이 분비되면서 혈관은 수축하고 감각은 둔화되며 마음의 빗장은 굳게 닫힙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재정립해야 할 감각의 지도는 바로 가슴 그 중에서도 유두와 유륜 복합체입니다. 많은 남성이 이곳을 단순히 지방 조직이나 시각적 흥분 대상으로만 여기지만 신경학적으로 이곳은 제3번에서 저번 흉추, 신경의 지배를 받는 고도로 특화된 감각기관입니다. 놀라운 점은 이 신경들이 척수를 타고 올라가 뇌의 감각 피질뿐만 아니라 본능과 감정을 조절하는 시상하부로 직접적인 신호를 보낸다는 사실입니다. 시상하부는 사랑과 신뢰의 호르몬인 옥시토신의 생산 공장입니다. 즉, 이곳을 제대로 자극하면 뇌에서 천연 마약인 옥시토신이 쏟아져 나와 전신의 신경 감도를 높여주는 프라이밍 효과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남성은 이곳을 자극할 때 통각 수용체와 촉각 수용체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꽉 쥐거나 비틀거나 꼬집는 행위는 쾌락신경이 아닌 통증신경을 깨우는 행위입니다. 여성이 아프다고 미간을 찌푸리는데도 그것을 흥분으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의학적으로 권장하는 최적의 자극법은 역치 미만의 부드러움입니다. 36.5도의 따뜻한 손바닥 전체를 사용하여 부드럽게 감싸 안고 원을 그리듯 마사지하십시오. 온열감은 피하 혈관을 확장시켜 혈류량을 늘리고 팽창한 조직은 신경 말단을 피부 표면 쪽으로 밀어 올려 감각을 극대화합니다. 이때 당신의 심장 박동이 상대방의 등이나 가슴에 전달되도록 밀착하는 것, 이것이 바로 뇌신경을 동기화시키는 피부 기아 해소의 정석입니다. 이 과정에서 청각적 요소를 결합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남성의 낮고 굵은 목소리가 만들어내는 저주파 진동은 물리학적으로 고주파보다 생체 조직을 더 깊이 파고드는 특성이 있습니다. 귓가나 쇄골 부근에서 들리는 당신의 거친 숨소리와 낮은 신음은 고막을 통해 청각신경을 자극할 뿐만 아니라 흉곽 내에서의 공명을 통해 미주신경을 자극합니다. 미주신경의 활성화는 심박수를 안정시키고
심리적 무장해제를 유도하여 쾌락을 받아들일 수 있는 최적의 신경학적 토양을 만듭니다. 이제 시선을 아래로 옮겨 여성 성감의 핵심이자 가장 많은 오해가 발생하는 곳, 바로 클리토리스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해부학적으로 음핵은 겉으로 드러난 작은 콩알만 한 조직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은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실제로는 골반뼈를 따라 양쪽으로 9에서 11cm나 뻗어있는 다리와 전정구를 포함한 거대한 발기성 조직입니다. 발생학적으로 태아 시기에는 남성의 신체 부위와 동일한 조직에서 분화되었기에 우리는 이를 상동기관이라 부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실로 엄청납니다. 음핵 귀두에는 무려 8,000개 이상의 감각, 신경 말단이 고밀도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는 남성의 귀두보다 2배 이상 높은 밀도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누군가 당신의 가장 예민한 부위를 건조하고 거친 손가락으로 예고도 없이 강하게 문지른다면 그것이 쾌감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날카로운 통증이자 고문입니다. 의학 용어로 이를 감각 과민증 상태에서의 자극이라고 합니다. 충분한 혈류 공급으로 인한 쿠션 효과와 자연적인 윤활액 보호막이 형성되기 전에 직접적인 접촉은 신경계에 위협 신호를 보내 방어적인 근육 수축을 유발합니다. 따라서 신경학적으로 올바른 접근법은 주변부 통합 자극입니다. 목표 지점을 향해 직진하지 마십시오. 허벅지 안쪽을 지배하는 대토의 신경과 서해부 신경을 먼저 깨워야 합니다. 허벅지 안쪽에서 시작하여 대음순, 그리고 치골, 결합 부위를 넓게 압박하며 천천히 좁혀 들어가는 방식입니다. 이 과정은 뇌에게 곧 중요한 자극이 올 것이니 준비하라는 예비 신호를 보내 골반적 근육으로의 혈류 유입을 촉진합니다. 도구의 선택에 있어서도 초기 단계에는 손가락보다는 혀를 사용하는 것이 해부학적으로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손가락 끝은 아무리 관리해도 미세한 굳은 살이나 지문의 요철이 존재하여 젖지 않은 점막에 닿았을 때 미세한 마찰 상처를 낼 수 있습니다. 반면 혀는 근육 자체가 부드럽고 유연하며 타액이라는 천연 윤활제를 끊임없이 공급할 수 있습니다. 혀의 넓은 면적을 이용하여 점이 아닌 면으로 접촉할 때 파치니 소체와 마이스너 소체가 동시에 활성화되어 입체적인 감각 지도가 뇌에 그려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여성이 손 말고 입으로 해줘라고 말하는 생물학적 이유입니다. 이제 시각을 뒤로 돌려 진화심리학적으로 가장 취약하면서도 동시에 가장 강력한 신뢰의 성감대인 목덜미와 등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인간을 포함한 모든 포유류에게 있어 목 뒤쪽은 포식자의 공격으로부터 생명을 위협받을 수 있는 치명적인 급소입니다. 경동맥과 척추가 무방비하게 노출된 이곳을 누군가에게 내어준다는 행위는 뇌의 편도체에게 이 사람은 나를 해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를 보호해 줄 존재라는 가장 강력한 안전 신호를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이 안전 신호가 확보되지 않으면 여성의 뇌는 쾌락 모드로 진입 자체를 거부합니다. 특히 백허그라고 불리는 뒤에서 안아주는 자세가 의학적으로 강력한 이유는 바로 신부 압박 효과 때문입니다. 넓은 가슴으로 등 전체를 따뜻하게 밀착시키고 압박을 가하면 이는 마치 무거운 이불을 덮었을 때처럼 자율신경계의 안정을 유도합니다. 이때 뇌에서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급격히 떨어지고 심박수 변동성이 안정화되면서 옥시토신 분비가 촉진됩니다. 의학적으로는 이를 접촉 위안이라고 하며 이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자극은 평소보다 수십 배 높은 수용성을 가집니다. 목덜미 선을 따라 귀 뒤쪽으로 이어지는 흉쇄 유돌근, 라인에는 뇌신경 10번인 미주신경의 가지들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이곳을 입술로 부드럽게 애무하거나 따뜻한 숨결을 불어넣는 행위는 미주신경을 직접적으로 자극하여 부교감 신경계를 활성화합니다. 부교감 신경이 우세해지면 골반 내장 신경이 깨어나고 질과 클리토리스로 가는 혈류량이 급증하게 됩니다. 즉, 목을 자극하는 것이 생식기를 직접 만지는 것만큼이나 강력한 생리적 반응을 이끌어내는 원격 스위치인 셈입니다. 이때 청각적 자극의 배치를 주목해야 합니다.
뒤에서 아는 상태에서 귓가에 속삭이는 소리는 두개골을 통해 직접 뇌로 전달되는 골전도 효과를 일으킵니다. 이는 정면에서 듣는 소리보다 훨씬 더 가깝고 내밀하게 뇌를 파고듭니다. 뇌의 청각 피질과 감정 중추인 변형에는 매우 가까운 거리에 있어 청각적 자극은 곧바로 성적 흥분으로 전환되는 지름길입니다. 거친 숨소리와 낮은 저음의 목소리가 척추를 타고 내려가는 전율을 만들어내는 것은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실제 신경 전달 속도의 변화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뇌과학에서 가장 흥미로운 주제 중 하나인 발가락과 발바닥 자극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이 발을 단순히 더러운 부위 혹은 성과는 무관한 부위로 치부하지만 뇌 지도를 펼쳐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의 신경외과 의사 와일더 펜필드가 그려낸 대뇌 피질의 감각 지도, 즉 호문클루스를 보면 발의 감각을 담당하는 영역, 바로 옆에 생식기의 감각을 담당하는 영역이 붙어 있습니다. 이 두 영역은 신경학적으로 이웃사촌이나 다름없습니다. 이 때문에 뇌의 신경회로망에서 신호가 번지는 혼선 현상, 즉 교차 활성화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발가락을 섬세하게 자극하면 그 전기 신호가 뇌로 전달되는 과정에서 인접한 생식기 영역까지 덩달아 자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환상지 통증처럼 발을 만지는데 생식기가 찌릿한 느낌을 받는 환상 감각을 유발할 수 있는 의학적 근거가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거대한 심리적 장벽이 존재합니다. 바로 위생에 대한 강박과 수치심입니다. 발 관리가 되어 있지 않거나 냄새가 날까봐 걱정하는 여성의 뇌는 코르티솔을 분비하여 모든 감각 입력을 차단해버립니다. 발을 성감대로 활용하고 싶다면 먼저 파트너를 욕실로 데려가 따뜻한 물로 발을 씻겨주는 세족 의식을 선행해야 합니다. 이것은 위생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가장 낮은 곳을 어루만져 준다는 봉사의 의미가 더해져 심리적 무장해제를 완벽하게 이끌어냅니다. 이제 시야를 더 넓혀 전신 지도 그리기라는 개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남성의 성 반응은 국소적이고 집중적인 반면 여성의 성 반응은 전신적이고 확산적입니다. 이를 무시하고 오로지 삽입 후의 피스톤 운동에만 집착하는 것은 전신에 분포한 수백만 개의 감각 수용체를 낭비하는 셈입니다. 피부는 우리 몸에서 가장 큰 장기이며 발생학적으로 뇌와 같은 외배엽에서 기원했습니다. 즉 피부는 밖으로 드러난 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정 부위만 반복적으로 자극하면 신경은 적응 현상을 일으켜 감각이 무뎌집니다. 반면 예측할 수 없는 경로로 등, 허리, 옆구리, 발, 안쪽 허벅지 등을 불규칙하게 오가는 터치는 뇌의 주의 집중 시스템을 끊임없이 자극합니다. 의학적으로 이를 공간적 가중이라고 합니다. 여러 부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들어오는 미세한 자극들이 척수에서 합쳐져 뇌로 전달될 때 단일 자극보다 훨씬 더 거대한 신호로 증폭되어 인식되는 원리입니다. 여성의 몸을 하나의 거대한 캔버스로 보고 손끝으로 그림을 그리듯 구석구석을 탐험해야 합니다. 특히 림프절이 모여있는 겨드랑이 안쪽이나 서해부 라인 그리고 척추 기립근을 따라 흐르는 선들은 신경 밀도가 높은 고감도 영역입니다. 이곳들을 부드럽게 쓰다듬거나 혀끝으로 살짝 자극할 때 뇌에서는 쾌락 호르몬인 도파민과 함께 엔도르핀이 분비되어 통증 역치를 높이고 황홀경을 선사합니다. 이 과정에서 절대 빠뜨려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언어적 애무입니다. 앞서 청각과 변형계의 연결성을 언급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말을 하느냐가 호르몬의 종류를 결정합니다. 뇌는 현실과 상상을 명확히 구분하지 못합니다. 당신이 파트너에게 오늘 너무 아름다워, 너의 피부가 너무 부드러워, 너 때문에 미칠 것 같아와 같은 구체적인 찬사를 보낼 때 뇌의 보상회로는 이미 성관계를 맺고 있는 것과 유사한 수준으로 활성화됩니다. 특히 여성은 관계 지향적인 뇌 구조를 가지고 있어 행위 자체보다 그 행위가 내포하는 관계의 의미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단순한 신음소리를 넘어 사랑을 확인시켜주는 언어는 옥시토신 수치를 폭발적으로 증가시킵니다. 이 옥시토신은 질의 수축력을 높이고 오르가슴의 강도를 증폭시키는 생리학적 기폭제 역할을 합니다. 침묵은 금이 아니라
침대 위에서는 단절을 의미할 뿐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자극에도 불구하고 타이밍을 맞추지 못하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갑니다. 많은 남성이 자신의 흥분도만을 기준으로 진입 시점을 결정합니다. 남성의 흥분, 그래프는 급격한 수직 상승형이지만 여성의 그래프는 완만한 계단식 상승형입니다. 마스터즈와 존슨의 성반응 주기 연구에 따르면 여성이 오르가슴 플랫폼이라 불리는 절정 직전 단계에 도달하기까지는 남성보다 평균적으로 3배에서 5배 이상의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통계적으로 전이에만 최소 20분 이상을 투자했을 때 여성의 90% 이상이 만족스러운 절정에 도달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 시간은 질이 충분히 이완되고 확장되는 텐팅 효과가 일어나고 바르톨린 선에서 충분한 윤활액이 분비되어 마찰 계수가 제로에 가깝게 되는 데 필요한 물리적인 시간입니다. 이 준비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의 삽입은 쾌락이 아니라 조직 손상을 유발하는 폭력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그 골든타임은 언제일까요? 알람을 맞춰놓고 잴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정답은 파트너의 몸이 보내는 비언어적 신호에 있습니다. 호흡이 가빠져서 대화가 불가능해지고 전신에 홍조가 나타나며 골반이 저절로 들썩이면서 당신을 끌어당기는 순간, 바로 여성이 참지 못하고 어서 들어와 줘라고 애원하는 그 순간까지 기다리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그 기다림의 미학이 곧 고수의 품격입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여성의 주도적인 자기 개발입니다. 아무리 명이라도 환자가 아픈 곳을 말해주지 않으면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없듯이 아무리 사랑하는 파트너라도 당신의 몸속 신경 지도를 텔레파시로 읽을 수는 없습니다. 여성 스스로 자위나 탐색을 통해 자신의 성감대가 어디인지, 어떤 압력과 속도를 좋아하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이를 뇌과학에서는 신경 가소성 훈련이라고 합니다. 자극을 주면 줄수록 해당 부위의 감각 피질 영역이 넓어지고 예민해집니다. 자신의 몸을 잘 아는 여성은 파트너에게 여기를 만져줘, 조금 더 세게 해줘라고 구체적인 가이드를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두 사람의 시간을 최적화하는 현명한 행동입니다. 남성분들 또한 파트너의 이러한 요구를 자신의 테크닉에 대한 비난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보물 지도를 얻은 탐험가처럼 기쁘게 수용해야 합니다. 서로가 서로의 몸을 연구하고 학습하는 과정, 그것이 바로 섹스이며 사랑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외부에서 관찰할 수 있는 감각의 지도와 뇌신경의 반응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는 시야를 조금 더 깊은 곳, 즉 우리 몸의 가장 은밀한 내부 구조와 그곳에서 일어나는 신비로운 생리학적 변화에 대해 의학적으로 파헤쳐 볼 시간입니다. 많은 남성이 외부 자극을 마치고 내부로 진입하는 순간 이전까지의 섬세함을 잊어버리고 오로지 기계적인 왕복 운동에만 몰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성의 질 내부는 단순한 통로가 아닙니다. 그곳은 각기 다른 신경 지배를 받는 구역들로 나뉘어 있으며 적절한 혈류 공급과 호르몬의 작용 없이는 결코 열리지 않는 비밀의 정원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G스팟이라고 부르는 부위에 대해 명확한 의학적 정의를 내릴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분이 이것을 질 내부에 존재하는 어떤 특별한 버튼이나 돌기라고 상상하지만 해부학적으로 이것은 독립된 장기가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질 앞벽, 즉 배꼽 쪽을 향한 벽 너머에 위치한 요도 해면체와 클리토리스의 뿌리 부분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평소에는 그저 밋밋한 점막처럼 느껴지지만 충분한 전이를 통해 골반 내 혈류량이 증가하고 조직이 충혈되면 스펀지처럼 혈액을 머금고 부풀어 올라 비로소 손끝에 오돌토돌한 질감이 감지됩니다. 이 요도 해면체 조직은 전립선과 상동기관인 스킨선이 분포하고 있어 자극을 받았을 때 남성의 전립선액과 유사한 성분의 액체를 분비하기도 합니다. 신경학적으로 이곳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마찰이 아닌 조직 깊숙이 진동을 전달하는 압박이 필요합니다. 손가락을 넣었을 때 손바닥이 천장을 향하게 하고 마치 이리 와라고 손짓하듯이 구부려질 압벽을 꾹꾹 눌러주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점막 표면을 긁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숨겨진 팽창된 해면체 조직을 마사지한다는 느낌으로 접근해야 뇌로 전달되는 쾌감 신호가 증폭됩니다. 하지만 이곳을 자극할 때 반드시 주의해야 할 생리학적 현상이 있습니다. 바로 요의입니다. 요도 해면체는 말 그대로 요도를 감싸고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이곳이 자극받으면 뇌는 방광이 찼다는 신호로 착각하여 소변이 마려운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때 많은 여성이 실수를 할까봐 두려워 몸을 움츠리고 긴장하게 되는데 이는 코르티솔을 분비시켜 흥분을 가라앉히는 주범이 됩니다. 파트너로서 여러분은 이것이 쾌감의 또 다른 변형된 형태임을 설명하고 안심하고 느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심리적 안전판을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자궁경부와 만나게 됩니다. 자궁경부는 질의 가장 깊은 곳에 위치한 자궁의 입구로 미주신경의 가지들이 풍부하게 분포된 곳입니다. 미주신경은 척수를 거치지 않고 뇌간으로 직접 연결되는 뇌신경 10번입니다. 따라서 자궁경부가 자극받을 때 느끼는 쾌감은 클리토리스나 지스팟의 날카로운 쾌감과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훨씬 더 묵직하고 전신을 울리며 정서적인 포만감을 주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일부 여성들이 깊은 삽입을 선호하는 이유가 바로 이 미주신경 자극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양날의 검이 존재합니다. 충분한 흥분 상태, 즉 오르가슴 플랫폼 단계에 도달하면 자궁은 인대들에 의해 골반 위쪽으로 당겨 올라가는 텐팅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질의 길이가 평소보다 2에서 3cm 정도 늘어나고 자궁경부도 뒤로 물러나 충격을 완충할 공간이 생깁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리적 변화가 일어나기 전에 무리하게 깊이 삽입하면 자궁경부는 딱딱한 장애물이 되어 충돌하게 되고 이는 쾌감이 아닌 심각한 복통과 불쾌감을 유발합니다. 이를 의학적으로 충돌 성교통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깊은 곳을 탐험하고 싶다면 반드시 여성의 몸이 준비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질 내벽이 충분히 늘어나고 윤활액이 넘쳐 흐를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또한 골반의 각도를 조절하여 자궁경부의 위치를 변화시키는 체위의 과학을 이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골반 아래에 베개를 받치거나 다리를 높게 올리는 자세는 질의 각도를 평평하게 만들어 더 깊은 진입을 가능하게 하면서도 통증을 줄여주는 해부학적 이점을 제공합니다. 이제 뇌과학의 관점에서 여성의 절정, 즉 오르가슴을 방해하는 가장 큰 적인 생각하는 뇌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대뇌 전두엽, 특히 전전두엽 피질은 이성적 판단 계획 자기 검열을 담당하는 사령탑입니다. 그런데 기능성 자기 공명 영상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여성이 절정에 도달하는 순간 이 전전두엽의 활동이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현상이 관찰됩니다. 이를 의학 용어로 일시적 전두엽 기능 저하라고 부릅니다. 즉 여성이 쾌락의 정점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이성적인 사고 걱정 판단을 멈추고 뇌의 스위치를 꺼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여성의 뇌는 남성보다 교량 역할을 하는 뇌량이 발달하여 좌우 뇌의 소통이 활발하고 주변 환경을 끊임없이 모니터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관계 도중에도 오늘 저녁 메뉴는 뭐지? 내 뱃살이 접히지 않았을까? 아이가 깨면 어떡하지와 같은 잡념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와 전두엽을 다시 깨워버립니다. 이때 남성의 역할은 파트너의 전두엽을 강제로 꺼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몰입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파트너의 눈을 깊이 바라보며 시선을 고정하거나 호흡을 일치시켜 뇌파를 동기화하거나 끊임없이 사랑을 속삭여 청각적 집중력을 높이는 것입니다. 당신의 확신에 찬 리드와 흔들리지 않는 집중력은 여성에게 지금 이 순간은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강력한 암시를 주어 비로소 자기 통제를 놓고 무아지경의 상태로 빠져들게 만듭니다. 이 무아지경의 상태, 즉 트랜스 상태야말로 진정한 치유와 쾌락이 공존하는 지점입니다. 이때 분비되는 엔도르핀과 옥시토신 칵테일은 단순한 성적 만족을 넘어 만성 통증을 완화하고 면역력을 강화하며 우울감을 해소하는 강력한 의학적 효능을 발휘합니다. 성관계가 최고의 노화 방지제이자 면역 강화제라고 불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윤활 작용에 대해서도 조금 더 과학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많은 남성이 질 입구가 젖어 있으면 준비가 다 되었다고 판단하지만 이는 오산입니다. 초기 윤활액은 질벽의 혈관에서 혈장이 배어 나오는 여출액 현상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윤활은 바르톨린선에서 끈적하고 점성이 높은 액체가 충분히 분비되어 마찰 계수를 획기적으로 낮추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바르톨린선은 흥분도가 고조되었을 때 비로소 활동을 시작합니다. 또한 체내 수분량이 부족하거나 항히스타민제 같은 약물을 복용했을 때 혹은 스트레스 수치가 높을 때는 분비 기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따라서 파트너가 젖지 않았다고 해서 흥분하지 않은 것은 아니며 이는 생리적인 컨디션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때 주저하지 말고 수용성 윤활제를 사용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점막 손상을 막고 감각을 보호하는 가장 현명한 의료적 처치입니다. 마지막으로 관계가 끝난 후, 즉 애프터 케어 단계에서의 호르몬 변화를 주목해야 합니다. 남성은 사정 후 프로락틴 수치가 급증하여 선교기 떨어지고 수면 욕구가 강해지는 불응기를 겪습니다. 반면 여성은 옥시토신 수치가 여전히 높게 유지되며 정서적 유대감을 확인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최고조에 달합니다. 이때 남성이 등을 돌리고 자버리거나 스마트폰을 보는 행위는 여성의 뇌에서 옥시토신 분비를 차단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유발하여 방금 전까지의 황홀했던 기억을 허무함으로 덮어버리게 만듭니다. 이 시기에 필요한 것은 거창한 이벤트가 아닙니다. 그저 5분에서 10분 정도 파트너를 안고 천을 나누는 포옹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피부와 피부가 맞닿아 있을 때 C촉각 신경섬유가 활성화되어 뇌의 섬엽으로 신호를 보내고 이는 깊은 안정감과 행복감을 형성합니다. 이 짧은 시간의 투자가 다음번 관계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두 사람의 신뢰 관계를 견고하게 만드는 가장 가성비 높은 투자임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는 여성의 몸이라는 우주를 탐험하기 위해 필요한 8가지 열쇠와 그 이면에 숨겨진 의학적 원리들을 깊이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외부의 감각 지도에서부터 내부의 해부학적 구조, 그리고 뇌신경의 반응과 호르몬의 춤사위까지. 이 모든 지식은 결국 상대를 더 깊이 이해하고 배려하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기교는 연습하면 늘지만 상대를 향한 진심 어린 배려와 관찰은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합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파트너의 몸과 마음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봐 주십시오. 그녀는 버튼을 누르면 작동하는 기계가 아니라 당신의 손길과 사랑을 통해 비로소 피어나는 꽃과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의학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건강하고 아름답게 피어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신경과 전문의 한지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